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3일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행된 박원순 미투 기자회견의 의도와 목적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듯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당일 진행된 폐륜적이고 참 이상한 기자회견은 그 내용 자체도 이상했는데요. 무엇을 위한 기자회견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당일 기자회견에선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이 기자회견이 시리즈로 기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 몇 가지는 보통 이런 기자회견은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자회견만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입장과 사실 유무, 진실을 입증할 증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는 게 상례인데요.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은 피해 호소자의 구체적인 신상 공개, 부실한 증거 제시, 연속되는 기자회견 예고로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른 곳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욱이 제일 황당했던 대목은 호소 피해자의 신상을 흘리며 오히려 2, 3차 피해를 조장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길 바라며 이걸 빌미로 정권을 상대로 한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미 피해 호소인의 고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며 청와대와 서울시를 고소고발하고 나선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아무 증거도 없는 껍데기 기자회견을 강행하며 이들이 노린 건 뭘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다음 주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날 피해 호소인의 신상이 공개됐다며 현 정부와 문재인 지지자들을 2차 가해자로 지목하는데요. 이걸 빌미로 프레임을 박원순 미투 사건에서 현 정부의 무능과 성인지 감수성 미달인 여성 차별적 정부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프레임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후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진보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진행되며 판가르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경력 때문입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인사로 위안부 졸속 협상 결과물인 재단의 이사였는데요. 위안부 할머니께 돈을 받고 화해하자고 부추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야권 인사로 봐야 맞는데요. 어떤 형태이든 현재 정부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봐야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공중파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지만 유독 극우 유튜브 채널에만 생중계를 허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의 한수, 펜마이크, 가로세로 연구소 등이 이 기자회견을 단독 중계했습니다. 결국 추론을 해보면 김재련 변호사와 그 배우의 누군가는 애초에 박원순 미투의 피해 호소자에 대한 안위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이 문제를 현 정부를 공격하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거의 음모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지자 가뜩이나 여러 악재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여건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잇따른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 지사까지 만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여권으로선 당장 유력 대선 후보 2명을 동시에 잃는 참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의 성격도 야당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넘어 정권 교체론으로 몰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1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 지사까지 잘못되면 수도권과 부산 등 빅3가 대행 체제로 들어가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선 1년 전 정부 여당 평가전이 돼버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내에선 박 전 시장 사건 직후 이 지사 선고일이 잡힌 것을 두고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선고가 나오게 돼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재선 의원도 왜 하필 이 시점에 선고일이 잡혔는지 상황이 이상하다며 이 지사를 살리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사건 심리가 종료돼 이달 중 선고일이 잡히는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중진 의원은 선고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변호인단에서 다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조국, 오거돈, 박원순까지 그리고 16일 이재명 지사만 남았습니다. 왜 슬픈 예감이 자꾸 드는 걸까요?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적다고들 합니다. 참 참담한 상황인데요. 제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위에서 낸 거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2012년 8월에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2명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다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저희 형님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니에요.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신감정의뢰에서 진단서가 나오냐 말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못했다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토론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오가는 거잖아요. 그 예.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러면 강제로 입원을 시킨 것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 말은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형을 입원시킨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원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강제로 형을 입원시켰냐고 물어봤던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지사는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예.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2번 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거기서 더 토론이 길어져 가지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이 과정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뒤에 논란이 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던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이 입원되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런데 과연 이걸 포괄적으로 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때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고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예, 예. 이 지사 측에서는 그거는 본인이 묻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2심 재판부는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네네네. 이 지사 측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당시의 토론의 과정상 답변을 짧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일부러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 부분을 유무죄를 다툴 때 정말 유죄냐 무죄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